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낙폭이 너무 컸어요. 선대위 자본만의 문제 가지고 설명이 안 돼. 후보 자신의 문제가 드러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안 올랐다는 게 또 눈에 띄어요. 윤석열한테 떨어진 피고가 이재명한테 안 간다라는 건 뭐냐면 반망천으로 돌아섰거나 아니면 안철수한테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안론이 갑자기 팍 올라오고 있는 거죠. 윤핵관이라는데 윤핵관과 후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따로 있으면 쳐내면 되는데 일체화가 돼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근육은 없고 골격만 있어. 그래가지고 유연하지가 않아요. 네. 이재명은 그냥 낙지야. 뼈가 없어. 그냥 그때 액체설?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메시지 자체가 이제 안정감 있는 메시지를 내면서 디테일에 강한. 이재명의 말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믿으면 세부 들어가면 다 엉터리예요. 오리발을 딱 내밀고 네. 그다음에 이게 닭발이라고 사람들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한분의 정책이 애들리브하고 애드호크예요. 긍정적으로 표가 되는 것들. 사람들은 국민들 다 알거든요.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태도를 보는 결국 거고. 윤핵관들이 맨날 그런 짓거리 경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원래 선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러고 걔네들이 선거를 잘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2, 3, 4, 4연패한 놈들이거든요. 네. 참 한심한 일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 뭐 신년 여론조사 진 교수님 쭉 보셨을 텐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발표된 것들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뭐 어떤 건 뭐 10%포인트 정도 이렇게 좀 앞서는 조사 결과 발표가 됐고, 당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여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11월 달에 아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2월쯤 되면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질 온다. 것이다. 네. 뭐 그게 사실 뭐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거고 그게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요. 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낙폭이 너무 컸어요. 윤석열 후보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5% 정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네. 10%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사실은 선대위 자본만의 문제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네. 후보 자신의 문제가 드러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네. 이렇게 보고요.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안 올랐다라는 게 또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30% 박스권에 약간은 물론 올랐는데 네. 그 떨어진 것에 비해서 봤을 때는 30%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네. 저쪽에서 저렇게 죽을 쓰게 되면 이쪽이 제가 볼 때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전에 박스권에 둘이 다 갇혀버렸어요. 네. 둘이 다 갇혀버렸는데 이게 지금 탄력성이 없거든요. 탄력성이 없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정권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재명 쪽으로 이제 붙을 수도 있는 흐름들이 지금 생겼다라는 거예요. 네. 이재명으로의 교체도 정권 교체다. 뭐 민주당 뭐 그렇죠. 누가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김성애 소장 통해가지고 이재명한테 그렇게 전달하라고 예. 그런 거로 나갈 수밖에 없을 거다. 네. 워낙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그다음에 왜냐하면 다른 한편으로 문재인 정권과 지금 선을 긋고 있고 차별화. 예. 그것도 참 문제인 게 예.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문재명 정권이라 그러잖아요. 네. 아니 이쪽에서는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정권하고 선을 긋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앉아가지고 문재인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전략 자체가 타겟팅이 잘못됐다. 머리가 나쁜 거죠. 네. 머리가 나쁜 거고.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인데 그게 조금씩 그냥 붙어주게 되면 1%씩 1% 상승해 가지고 뭐 40%, 45, 44, 45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제 뭐 당선권이 되는 거죠. 네. 굉장히 근접했다고 봐요. 굉장히 근접했는데 굉장히 잘 안 올라가네 이게.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점은 어쨌든 간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결정하든 저렇게 결정하든 간에 선대위는 안정감을 찾을 겁니다. 조만간 안정화될 것이다. 안정감을 찾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격차라는 게 아무래도 좀 줄어들겠죠. 네.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짓들을 계속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승부는 이제 끝나는 거죠. 네. 끝나버린 거고 그렇다고 승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윤석열한테 떨어진 피고가 이재명한테 안 간다라는 건 뭐냐면 관망천으로 돌아섰거나 아니면 안철수한테 붙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안론이 갑자기 막 올라오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벌써 두 자릿수로 올라갔거든요. 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지지율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에
그 이재명 표에서 오진 않아요. 아하. 이재명 것에서 오진 않고 주로 이제 중도 관망층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지지층에서 떨어져 나간 표가 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만약에 단일화를 했을 때 어느 쪽을 지지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벌써 지금 안철수가 40이 나오고 네네. 이재명 저기 누구죠? 10% 포인트 30% 차이나. 차이가 네, 나버린다.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네. 근데 이게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 참다 못해가지고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윤석열을 원하는 것은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들은 뭐냐면 윤석열이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냐면 정권 교체해줄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해주는 건데 네. 그걸 못할 것다라고 한다면 그 매력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해줄 만한 근본 사람 자체가 허물어질 수 누구냐라고 있다. 하면은 안철수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는 굉장히 지금 아마 고무가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못 해주길 바라겠죠. 결국은 윤핵관들이 또 계속 저런 식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그러면 대안은 내가 될 것인데 안철수 결국은 이제 그러면 이제 단일화 국면으로 갈 겁니다. 네. 단일화 국면으로 갈 거고 그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감동이 있을까? 아하. 예. 감동은 없는데 대신에 또 정권 교체?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딱 갇혀 있다는 거 보면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반반 단일화 된다 하더라도 반반. 이길 가능성 반반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결국은 윤석열 후보에게 달린. 그렇죠.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그러니까 흔히 뭐 자꾸 아바타 그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네, 네. 거꾸로 해요. 네네네. 고집이 너무 세고 그립감이 너무 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윤핵관이라는데 윤핵관과 후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따로 있으면 쳐내면 되는데 일체화가 돼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음. 근데 분명히 약속했죠. 내가 달라지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달라져야죠. 음. 이제라도 달라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될까? 아하.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건 뭐 이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데드 크로스다. 아까 이제 진 교수님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어쨌든 뭐 내가 잘해서 쫙 올라간 게 아니고 상대가 윤석열 후보가 못해서 내려간 덕을 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 어제 KBS 인터뷰 그리고 지난번에 그 3프로 TV 인터뷰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메시지 자체가 이제 안정감 있는 메시지를 내면서 디테일에 강한 정책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런 호소력을 좀 갖는 쪽으로 가던데 이 이재명 후보 향후 지지율의 어떤 저는 그건 관건? 별로라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말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믿을 수가 그리고 없다. 지금 세부 들어가면 다 엉터리예요. 아하, 엉터리가 강론으로 들어가고 따지면 문제가 있다. 뭘 봐야 되냐면 일단은 기본소득이라는 거 있잖아요. 크게 기본 시리즈라는 거. 네네. 이건 다 망가졌단 말이죠. 네. 이미 갖다 버렸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임기응변에 능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매번 디테일이 강하고 임기응변에 늘 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리발을 딱 내밀고 네. 그다음에 이게 닭발이라고 사람들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대단한 능력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잘 봐요. 처음에 네. 재난지원금 얘기했죠. 음. 철회했죠. 그다음에 저쪽에 그 50조 지원, 중소상공업자에 50조 네, 지원, 네.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죠. 음. 근데 그걸 받겠다 그랬죠. 음. 그러다가 지금 또 다시 재난지원금 또 주자라고 하죠. 네. 이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큰 줄거리에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근육은 없고 골격만 있어. 아하. 그래가지고 유연하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은 그냥 낙지야. 음. 뼈가 없어. 네. 그냥 그때. 그러니까 약간 액체설? 약간 이재명 액체설 어디든지 가서 담겨가지고 하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신뢰성. 그렇죠. 신뢰성이 없다는 신뢰성이 좀 말씀이시죠.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정책적인 그래서 측면에서. 지금 뭐 얘기를 하는 것들은 무슨 그거 가지고 뭐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뭐 열광도 하고 그러겠지만은 원래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말을 잘해요. 네. 말을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주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메시지가 네. 지금 다 망가져가지고 네. 대부분의 정책이 애들리브하고 애드호크예요. 그냥 그때 즉흥적으로 표가 되는 것들. 아. 최근엔 뭘 했냐면 기재부를 갖다 청와대 밑에 두고 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 그러면 얘기. 대한민국이 남미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차베스 정권이냐 뭐냐.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 저 사람들은 차베스 정권을 굉장히 높이 또 평가하던 그런 사람들이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건 뭐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해야 돼요 지금 네. 윤석열이 앉아가지고 정권 내놓고 물러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디테일 갖고 싸워야 되거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노선 자체에 대한 싸움을 해야 네. 되거든요. 너희들이 너 죽은 거 파퓰리즘 아니냐. 구조에 대한 네가 가게다 문제고. 맨날 돈 뿌리는 거밖에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 돈 주고. 그래서 정치적 효능감을 주고. 그래서 자기 지지하게 만들고. 그럼 나중에 뭐냐면 나라가 다 망가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이재명이 실제로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그게 비판이 되는 건데 계속 비난만 하거든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실전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1대1 토론하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실전에서 어쨌든 윤 후보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모양새는 그래서 아닌데 그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윤 후보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 후보한테 무슨 토론으로 이재명을 발라달라 이걸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가서 자기가 어떤 나라를 만들지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토론회 자체는 좀 적극적으로 좀 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응하는 필요가 모습을 있다.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나가서 말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네, 네. 말싸움할 필요가 없고 가가지고 내가 부족하지만 난 이런 나라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진정성 있게 전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토론에서 이기는 거 네,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토론으로 결정됐다라고 하면 옛날에 문재인은 떨어졌어야죠. 토론 제일 못했잖아.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자꾸 그러니까 자꾸 캠프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프레임이 빠져버리잖아요. 네. 토론 회피하는 사람 그게 아니거든. 적극적으로 나가서 음. 내가 눌변이지만은 내가 말하는 예컨대 왜 킹스 스피치라는 거 있잖아요. 네. 사람들 거기서 딱 보면 감동 받거든요. 정말 진정성 있게 노력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언을 그것도 일종의 이제 전략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전략이 그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원칙대로 하면 돼요. 네. 저는 그랬거든요. 아무리 뭐 전략가 뭐 이런데 다 필요 없어. 그냥 네. 옳은 걸 하면 돼. 음. 그러니까 원칙 이상, 옳은 것 이상의 더 좋은 방책은 없거든요. 네. 사과고 뭐고 할 때는 정직 이상의 더 이상의 방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정치평론가들 이거 하고 난 다 개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 네, 네. 그냥 옳은 방식대로 하면 돼. 진정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그거 뭡니까 공수처 수사 받고 있는 그 고발 사주 같은 경우에도 네. 손준성이 연루된 게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그럼 나는 그때 옳은 방식은 뭐였냐면은 유감입니다. 나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내 밑에 부하가 저런 일을 저지르는 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그 캠프에서 뭐라고 쳤냐면 다 공작이다 이렇게 치면서 네. 이러니까 딱 보니까 그럼 민주당하고 뭐가 다르지? 아하. 우리는 민주당이 그 짓 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얘를 지지하려고 했는데 똑같이 하네? 네. 여기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전두환 사과 같은 경우에도 그거 그냥 바로 사과하면 되잖아요. 네, 네.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고 미안합니다. 그럼 그것도 며칠 그것도 걸려요. 며칠 갔죠. 네. 그다음에 이거 김건희 것 같은 것도 2주가 걸리거든요. 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국민들 다 알거든요.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태도를 보는 결국 건데. 그런 부분이 이제 후보의 문제로 귀착이 되는 그거의 거죠. 문제고 그걸 갖다 그 윤핵관들이 맨날 그런 짓거리 그다음에 그걸 자기들의 경험이다라고 생각하면 경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원래 선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러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 걔네들이 선거를 잘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1, 2, 3, 4, 4연패한 놈들이거든요. 네. 참 한심한 일이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향후에 어떤 뭐 60일 남은 시점인데 어떤 변수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변수가 뭐 있겠어요. 그냥 그대로 갈 겁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제 그냥 차근차근 점수 따면서 저쪽에서 자기 점수 못 따도 저쪽에 실점하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실점해주고 있으니까 네. 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슬슬 이게 뭐냐면 정권 교체 여론이라는 게 그냥 줄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이쪽에 대한 비토 감정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라고 한다면 슬슬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1% 2%씩 이렇게 붙어나가는 방식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문제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 쪽에 달렸다. 그렇죠. 나는 그래서 제가 자력 진출은 좀 힘들지 않냐. 아, 물론 이제 그 자력 진출이 아니라 타력 진출이다 하더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조금 근데 그 상황이 조금 변하고 있거든. 저쪽에 워낙 못하니까 워낙 못하고 그다음에 근데 아직 제가 가장 그쪽 캠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안 만들어져요. 워낙 애들리브고 애드호크니까 서로 네. 막 충돌하고 모순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캠프 얘기하시는 거죠?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후보가 계속 이때마다 표되는 얘기만 막 하는데 이것들이 막 서로 충돌 일으키고 막 말이 반복되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고 그다음 굉장한 불안감을 주거든요. 아, 거기서 어떤 안정감을 주느냐 하지 내가 입 잘 털어요, 주둥이 잘 털어요 뭐 이런 거 가지고는 그래서 그 국감 가가지고 주둥이 잘 털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욕 먹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네. 국민의힘에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공격을 하지 못하고 그런 있다. 겁니다. 맨날 네. 같지 않습니다. 뭐 이러면서. 중범죄 확정. 네, 그러니까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네, 오늘 시사 끝장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국민의힘의 선대위의 상황, 또 이준석 대표의 향방, 또 이재명 후보 지지율 전망 분석 등 해봤습니다. 진 교수님 오늘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